안녕하십니까. AS셋 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끝내고 받는 퇴직금으로 불렸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면 보통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것을 오랫동안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금을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 해보시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따라서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이것을 제대로 굴리게 된다라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의 취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보통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이 목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목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들고요. 또 주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유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봤고요. 다행스럽다라고 할까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그런데 활용하기보다는 즉 자신들의 선배라든지 지인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활용했다가 잘 되는 경우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를 좀 망치는 경우를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굴리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퇴직금 자체가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목돈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평생 연금 형태로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그러면 퇴직금, 이것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DB형, DC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재무제표상에 퇴직 시 줄 금액을 미리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부채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항목들이 변화가 생기게 됐죠. 확정급여형인 DB형에는 여전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확정기여형인 DC형 같은 경우는 이미 매년 퇴직금을 지급을 해서 DC형 계좌로 넣어준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B형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존에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퇴직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할 경우에 재직기간 이것을 감안하고 마지막에 퇴직할 당시에 몇 개월, 몇 년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곱해서 준다. 이것이 퇴직금의 계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무 연한 곱하기 내가 퇴직 직전에 받았던 평균 소득, 이것이 이제 확정 급여형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내가 퇴직을 할 경우에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이 확정돼 있다라는 거죠. DC형 같은 경우는 확정 기여형입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A부장과 B부장이 DC형으로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A부장과 B부장이 서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DB형일 경우에 입사일이 같다라면 A부장과 B부장의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DC형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DB형과 DC형은 누가 선택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대부분 기업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것이 DB형으로 돼 있느냐 DC형으로 돼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내가 전환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절세, 세금과 수익률에 따라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될 때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몇 가지 경우에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밝아서 직접적으로 내가 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좋다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DB형 같은 경우 우리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이 돼 있죠. 직전 퇴직 소득에 얼마를 곱하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된다라면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나서 나머지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곱할 수 있는 모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무 연한은 길어서 근무 연한에 대한 부분들은 길지만 모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있을 때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부장으로 승진해서 내가 여기서 임금이 얼만큼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죠. 내가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빨리 승진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장을 좀 오래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다. 요거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서 이럴 때는 DC형으로 전환하라고 하더라. 차용주가 전환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과연 어떤 혜택이 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포인트로 찾아내는 것도 자신의 케이스에 맞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DC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한다라든지 크게 아프다라든지 몇몇 사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사주를 팔아서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이죠.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몸이 크게 아플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DC형 전환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익률을 고려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DC형 같은 경우 수익률 고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자금을 운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못 났을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DB형은 안정적이고 DC형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C형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계좌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선택 가능한 금융계좌 유형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IRP 계좌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입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은 강제 조항이고요. 이럴 경우에 퇴직소득세에 대한 공제 역시 입금이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5세 미만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IRP 계좌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IRP 계좌를 해지하고 내가 퇴직금을 찾겠다 가능합니다. 일단 IRP 계좌를 거쳐야 됩니다. IRP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이 좀 급해서 이 퇴직금을 찾았어야 돼. IRP 계좌를 해제해야 돼. 그러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페널티가 따로 붙는 건 아니고요. IRP에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지만 IRP를 바로 조기에 해지했을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페널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 IRP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귀찮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IRP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어떤 제도를 둔다라는 거죠. IRP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IRP를 통해서 내 퇴직금을 운용하게 된다라면 그 세금이 이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걸 찾을 때 그때 가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5세 이상 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IRP 계좌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계좌를 통해서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형에 가입했을 경우에 명퇴금 같은 경우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IRP를 가던 연금저축계좌를 가던 일반 계좌를 가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DB형 가입자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가 다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입금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 해지하면 그때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 같은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입금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일반 계좌는 무조건 세금을 공제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일반 계좌로 최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먼저 떼느냐? 내가 그것을 운용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떼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세가 10%다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받아도 9천만 원을 가지고 굴리는 거와 1억을 그냥 굴리고 끝에 가서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세금도 4%, 5%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연금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 후 자산운용 어떤 연금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B형, DC형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간다? 개인형, IRP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 후 자산운용할 수 있는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있고요. 이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면 DB형, DC형, 개인형, IRP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민연금은 뭐다? 이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쪽 손에 온 DB형, DC형, 개인형, IRP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연금 수령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B형 같은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C형 같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인별, 직원 홍길동, 이춘향한테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DC형을 홍길동과 이춘향이 각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 이전 금액의 운용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과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된다라면 보통 적게는 뭐 한 5% 미만, 많게는 한 7에서 10% 정도 IRP 운용 수익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냉정한 현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금을 운용해서 연평균 7% 이상 수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 걱정 없는 일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개인형 연금을 7% 이상 수익을 연간 내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간 4% 정도 됩니다. 1%포인트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7% 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7%를 못할까요? 국민연금 자금이 거대해서 그럴까요? 현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 10% 수익을 내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 내지 5%,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 이자율 수준인 3%, 4% 정도를 거기서 1%포인트 내지 2%포인트만 내가 좀 더 잘 살리려고 노력한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 노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황새가 뱁새에 따라다니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5%, 7% 평균 수익률을 못 내는데 연금 투자를 통해서 7%씩 수익을 내려고 하게 된다면 분명 무리수를 두게 될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 종류를 보게 된다면 DB형, DC형 저거는 이제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찾을 때는 IRP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형 IRP는 그러니까 IRP는 두 가지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IRP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2년 받는 그런 IRP가 있고요. 그거 말고 개인형 IRP를 특별히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IRP 같은 경우 그 금융기관별로 다계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금융기관에서 내가 IRP가 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IRP를 못 트는 거 아니야? 다 가능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한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가입하고 적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IRP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IRP와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IRP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는 IRP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이 퇴직소득세를 이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길게 가야 되고, 개인형 IRP는 내가 어느 정도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한 점들도 팁으로 말씀드리고 IRP 시간에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놓고 본다라면 DB형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기서 기업을 의미하죠. DC형은 근로자가 되겠고, 개인형 IRP는 가입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납입이라든지 중도 인출, DB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중도 인출을 해야 될 경우에 DC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납입 같은 경우 DC형이라든지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모든 연금이 다 통합돼서입니다. 이것은 연금 저축까지 포함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1,8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연금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다 받았을 때 퇴직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금 DB형, DC형을 IRP로 옮겼죠. 그래서 이것을 연간 연금으로 받는 거죠. 연금으로 10년 동안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가 1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죠. 하지만 IRP로 옮겨오면 10년 동안 이걸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가 40%가 감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왜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깎아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확실치 않았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상수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이 퇴직금을 우리가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 형태를 가져가라.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지만 이게 부족하니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가져가도록 우리가 유도하겠다. 무엇으로? 세금으로. 이런 방식이 이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처음에 내가 1억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1억을 운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운용수익 과세도 이연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ETF라든지 배당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 후에 입금이 되지만 IRP에 적립을 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자, 배당 수익이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15.4%를 빼고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대략 85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IRP는 100만 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모수가 커진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할 때 선취 수수료를 내느냐, 후취 수수료를 내느냐, 이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취 수수료는 수수료를 떼고 하기 때문에 모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우리가 세금을 뒤에 가서 띄게 된다. 조삼모사가 아닙니다. 조삼모사는 앞에서 띄나 뒤에서 띄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이연이 된다라는 것은 세금을 나중에 띄게 되면 커진 모수를 가지고 수익이 낸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도 전액 차감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세금 납부를 이연하게 되면 똑같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자, 조삼모사라 하더라도 앞에서 뛰느냐 뒤에서 뛰느냐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1,000만 원과 10년 뒤에 1,000만 원은 분명 화폐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그대로 운용하지 않고 놔둔다 하면 이런 화폐 가치에 따른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죠.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내가 받는 금액이 연간 2%씩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고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한 한편으로서는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퇴직금을 받은 것을 과세를 이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IRP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전용 계좌입니다.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필요하거나 선택인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꼭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55세가 넘어가면 선택사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IRP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11년 이상 받는다. 이건 나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40세 때 퇴직 회사를 옮기면서 IRP를 가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로 만들어서 연금 몇 세부터 받죠? IRP?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55세부터 받습니다. 55세부터 11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된다라면 65세부터는 과세에 대한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후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인 것 같아요. 세금을 얼만큼 우리가 잘 줄여내느냐가 노후에 있어서 한정된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도 정해진 상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퇴직금 정해졌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것도 정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부가적으로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운용 수익을 나기 이전에 세금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라는 방법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따른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금을 얼마큼 잘 줄여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내가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았어. 퇴직을 하는데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60세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세금을 다 떼고 내가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IRP라는 계좌가 있고, IRP를 통해서 내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절약된다 하더라. 아, 난 그 퇴직할 당시에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60일 이내에 IRP로 다시 그 금액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환급이 됩니다. 어디로? IRP 계좌로 환급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2월 31일 내가 퇴직을 하면서 그냥 퇴직금을 받았죠.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겠어. 자꾸 주위에서 뭐 가게 하자 그래, 돈 빌려달라 그래, 너무 정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60일 이내 이것을, 그러니까 2달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입금을 하고 나는 여기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세금이 IRP 계좌로 환급된다라는 점,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RP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사일이 2001년 1월 달에 입사를 했고, 퇴직은 24년 12월 31일 날 퇴직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네요. 퇴직소득이 3억이면 퇴직소득세가 1,361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 형태로 10년 수령을 하면 30% 절세가 되니까 449만 원이 절세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1년 차부터는 40% 절세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퇴직 후 10년 동안은 내가 연금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떠한 뭐 조금 집안에 돈이 쓸 일이 생겨서 돈을 일시에 찾았다라고 하면 그때도 40% 절세된 599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점. 따라서 단순하게 퇴직금을 그냥 일시에 수령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10년 동안은 연금 형태로 받다가 나중에 뭘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없다라면 무조건 IRP로 받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IRP로 받고 서로 1년, 2년 차에 정말 뭐 어떤 사업을, 아이템이 정말 좋으셔서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찾아서 세금을 그때 납부하면 돼요. 거기에 가산세가 붙는다라든지 그동안 냈던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낸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가 DB형을 운영하고 있느냐, DC형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린 잘 살펴야 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첫 번째, 내가 운용을 잘할 것인가. 두 번째,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는가. 내가 임원 진급과 현재 부장과의 관계가, 부장의 직급과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혹시 만약에 집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몸이 급격히 아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운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IRP로 간다. 무조건 IRP로 간다. 무조건 IRP로 간 상태에서 내가 이 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IRP를 운용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를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직접 IRP를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IRP를 금융기관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른다라든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기업체들이 IRP를 소개할 때 대형 은행들이라든지 대형 보험사들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이런 업력들이 오래됐고 규모가 크고 각 지점망들이 있다 보니까 각 기업체들이 이것을 운용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거주지를 옮긴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각 금융기관별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A 금융기관에서 B 금융기관으로 갈 때 A 금융기관에 있었던 금융상품들을 다 제로로 만들고 B 금융기관으로 와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A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상품을 B 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전되는 흐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은행이라고 해서 운영을 못하고 증권사라고 해서 은행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유롭게 선택한 금융기관이 나의 재산을 얼만큼 잘 운용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얼만큼 많은 팁을 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가입하면 또 퇴직금이기 때문에 일반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연금보험처럼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면 평생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는 사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놓고 보게 된다면, 기간 지정형 같은 경우 5년에서 40년 동안 일정 기간 연금 수령을 받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최소한 10년 이상 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액 지정형은 내가 종신형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겠다라는 부분들,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다른 것은 바로 그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사망을 해도 내 배우자에게 전가가 되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일정 금액을 내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대고, 만약에 내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과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 당연히 있죠. 기간과 금액을,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 지정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른 연금 수령을 할 때 지금 연금 수령을 안 하고 또 뒤늦게 연금 수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앞당겨서 연금 수령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하다라면 퇴직연금을 먼저 미리 땡겨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연금을 수령받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제분이 무엇을 어디 공부를 좀 더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차를 좀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이 연금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으냐, 국민연금은 해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이 연금을 해지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들인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수령 한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 지정을 하던 금액 지정을 하던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 한도 내에서 내가 금액을 땡겨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1년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내가 이번 1월 달에 좀 주오. 나머지 100만 원을 올해 받고 내년부터는 계속 90만 원, 80만 원씩 받겠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퇴직금 전부를 다 해지하거나 그런 우를 범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 수령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앞서 이제 연간 한도 내에서 이제 수령형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 연금 수령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데 IRP를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말씀 거듭 드리고 있는 것은 막 세금이 나오니까 혼동스럽고 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DB형이 됐던 DC형이 됐던 IRP를 통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가장 세금을 적게 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서라도 돈을 찾아 써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아서 IRP를 운용을 하다가 IRP를 해지를 해야 돼. 그러면 매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기예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금액은 1,5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1,500만 원 또는 1년 중 연금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지금 내가 1,500만 원과 1,200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가 아니라 1,2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2,000만 원과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받아야 될 연금과 1,5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총 내가 그 연금을 받는 게 1,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월 달에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 200만 원 받는 거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동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퇴직금 DB형, DC형을 IRP로 가져온 경우가 있고 지금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르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DB형, DC형을 IRP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저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시로 받는 경우 있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받는 혜택 역시 각종 절세 혜택을 받는 경우다라는 거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언제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혜택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각종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연금저축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IRP랑 똑같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IRP와 연금저축 우리가 퇴직금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연금 형태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연금 형태로 보장을 받게 되면 각종 세금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정산 시 세금 정산 특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중도정산을 받습니다. 중도정산을 받고 새로 리셋하고 퇴직금이 가감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넘어갈 때 A라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B라는 기업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A라는 기업에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모든 직원에게 실시를 했다라고 칩시다. 내가 한 10년 다녔는데 중간정산을 실시를 했어. 그럼 다 퇴직금을 받아야죠. 그러면 퇴직금은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이 되게 되면 10년은 사라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퇴직금과 관련된 것은 길게 내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내는 게 좋은데 짧게 낼수록 세금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특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3개월 이상 중고 회사를 다녔고 5년 내에 이것을
그 신청을 하게 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이건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세무서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아서 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계산을 했을 때 그 사례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 승진을 위해서 중도정산을 했다라든지 임금 피크제 전환을 위해서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우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를 좀 보게 된다라면 퇴직금을 중도정산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 퇴직소득세가 4,200만 원인데 만약에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7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퇴직소득세가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7천만 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중도정산 받았을 때 200만 원을 냈을 경우에 4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납부했고 4천만 원을 내면 되니까 3천만 원이 절약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금 중도정산할 때 세금을 내죠. 그게 200만 원 이미 납부하신 분입니다. 이 경우에 이분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소득세를 7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4,2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시켜도 되는 거기 때문에 4천만 원만 납부를 하고 3천만 원은 우리가 세이브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에 있어서 취지를 잘 살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세대와 좀 다른 점은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면 많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제2의 인생을 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퇴직 후에 20년, 길게는 30년, 40년 동안 나의 노후를 살펴야 되게 된다라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사업 아이템도 가지실 수가 있겠고요. 공공기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처럼 많은 창업 자금이 드는 경우보다는 창업 자금이 적게 드는 AI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근저에는 월 현금 흐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은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체득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부분들 그 외에 퇴직금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월 현금 흐름이 있게 된다라면 내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때까지 보다 여유로운 시간적 경험과 그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급함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돈을 뒤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 돈을 뒤에 쌓아놓고 있을 때는 이 돈을 빨리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뭔가 빨리 내가 수익을 거둬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앞에 큰 목돈이 있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옮겨놓고 그런 부분들을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뒤로 미룬 상태라고 본다라면 보다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서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체적인 어떤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관련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볼 때는 무조건 IRP 아니면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풍요로운 내 노후 이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상수로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퇴직금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세 이연을 통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